AX의 제곱 더하기 자 Y 자리에 2X 마이너스 1 들어가시면서 쭉쭉 써주고 2X 마이너스 1 더하기 C는 항상 성립. 이게 무슨 말이야? 항상 성립이. 항상 성립이 항등식이죠.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었어? XY에 대한 항등식이었는데 Y는 이제 없죠. Y 자리에 X를 넣었으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X를 대입하면서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냥 전개를 쭉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갑니다. 여기 4B 그리고 앞에 A 묶어서 X제곱 정리를 해주고 일체항 정리 들어가자. 마이너스 4BX가 있는데 뒤에 좀 많이 있죠? 2에다가 6 빼면은 마사 해서 이렇게 묶어서 갈게요. 마사 X도 이렇게 묶어서 X 1차항 정리를 해주고 상수항 갑니다.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C까지 상수항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괜찮아? X 그냥 내림차순 정렬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이 이거잖아. X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말이냐? 요 X 자리에 100만을 넣든 마이너스 5천억을 넣든 뭘 넣든 숫자 몇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0. 전부 다 0 때려줄 수 없습니다. 때려줄 수밖에 없고 얘가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 X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X로 가자는 거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0이니까. 자, 그래서 각각을 다 0으로 보내주면은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4B가 성립되고 두 번째 여기서 B 나온다. B는 마이너스 1이 성립되고 그럼 방금 B가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2 더하기 C가 되는데 얘도 0이 되니까 C 값도 나온다라는 거야. C는 마이너스 2다. 자, A는 그럼 몇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가 되겠죠. A는 4,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2 다 나왔습니다. 자, 계산해주면은 4에다가 1 더하고 2를 빼주면은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여기 괜찮아? 조건을 대입을 해서 그냥 정리를 해주면 된다. 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발상 때문이 아니라 계산량 때문일 거야.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몇 번이죠? 25번 바로 갈까? 자, 25번 바로 갑니다. 야, 얘도 어렵네요. 정답률 61%. 보겠습니다. 3차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미정 개수가 없네. 일단 식은 다 나와 있고 쟤는 뭐야? fx 더하기 a. 자, 일단 뭐 저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말고 우변에 있는 식을 봅니다. 야, 표현 보자. 표현을 읽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만족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지. 내렸습니다. fx 더하기 a. 이 친구가 x 세제곱 더하기 9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9라는 식이다. 항등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때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바로 갑니다. 이제 fx 더하기 a 모양을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fx가 있었잖아.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x라는 문자 자리에 x 더하기 a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원래 식에 x라는 문자가 있잖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거기에 그냥 x 더하기 a를 갖다 대신 대입한다. 자, 그럼 이제 식을 가져오시면 앞에서부터 합니다. x 더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3 x 더하기 a의 제곱 그 옆에 마이너스 6 x 더하기 a 더하기 1 직접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는 x의 세제곱 더하기 9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9 해서 이제 항등식을 직접 보게 됐어. 자, 항등식 문제야.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접근해봐. 우리는 방법을 몇 가지 알고 있죠? 두 가지. 뭐 하거나 대입하거나 비교하거나. 대입하거나 비교하거나. 자, 뭐 하지? 전개해서 비교할까 대입할까 고민 좀 해봐. 뭐가 더 빠를까? 물론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거를 싹 다 전개해서 정렬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대충 몇 개 대입하고 연립하는 게 빠를까? 대입이 좀 빠를 것 같죠?
좌변의 모양을 보면은 이걸 전개하고 싶지가 않잖아. 1331에 121에 이걸 언제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변을 보니까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제일 쉬운 숫자가 몇이랬어? 0이죠, 당연히. 0은 항상 대입을 해봐야 돼. 0은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x에 0 대입해서 출발한다. 여기는 마이너스 6a 더하기 1. 자, 그러면은 얘가 9라는 건데요. 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은 9를 넘겨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8 넘어왔지? 는 0이지? 자, 얘는 a에 대하여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3차방. 3차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아직 3차방 풀이를 진도를 나가지 않았지만은 다 배웠다고 쳤을 때 이 상태에서 일단은 무슨 법을 시도할 수 있냐? 조립제법이란 거지. 자, 들어갑니다. 1, 3, 마 6, 마 8. 자, 그래서 과연 누가 나머지를 0으로 내면서 인수분해하여 A 값을 내줄 것이냐? 그 후보근은 풀마 1, 2, 4, 8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풀마 1, 2, 4, 8 중에 하나가 있는데 1은 확실히 아니야. 다 더해봤을 때 안 나오니까. 자, 그럼 몇부터 출발할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2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출발. 최고창의 개수는 항상 그대로 내려오면 돼.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거 가끔씩 헷갈려. 최고창 개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상 그대로 내리세요. 자, 1 내려왔으면 이제 곱해서 올라가요. 5 내려왔죠? 곱해서 올라가요. 4 내려왔죠? 곱해서 올라가요. 0 됐다. 나머지 0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인수분해에 성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해석합니다. 저번 시간에 강조했어요. 자, 이 숫자 1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x의 개수를 반드시 몇으로 맞춰서 가져와라? 1. 이거 엄청 강조했어. 조립제법 된 결과를 들고 올 때, 식으로 들고 올 때 이거를 보고 1x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옆에 있는 몫이 알맞은 몫이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 주시면은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얘가 지금 a잖아. a는 이제 셋 중 하나야. 셋 중 하나. a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게 는 0이라 했으니까 이 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버린 거잖아. a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세 가지 후보를 내게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대입할 걸 좀 찾아보자. b를 남기면서 그 다음 대입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왼쪽을 봐봐. 왠지 마이너스 a라는 걸 대입해보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a를 대입해 볼 수 있잖아. 자, 그럼 x에다가 0 말고 마이너스 a를 대입했다고 생각해서 한번 식을 꺼내봅니다. 여기서부터 갑니다. 빵, 빵, 빵. 전부 다 빵. 1만 남죠. 좌변 1. 그것은 우변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9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를 이항해서 보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9a제곱 더하기 ab 그리고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 거야. a가 이 셋 중에 하나잖아. 계산하기 편한 숫자부터 골라서 대입을 해볼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게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식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계산합니다. 얘 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 그것은 0이니까 b를 정리를 해보면 몇이 나오냐? 자, 정리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야. a가 마이너스일 때 b가 -18이 뜬다. 이해 괜찮아? 자, 한번 더 가볼게. 이번엔 a가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 푼 결과에 하면. 그럼 a를 2를 생각하면 계산해보자. 앞에서부터 합니다. 8, 마이너스 36 더하기 2b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데요.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2b 정리해서 36인데요. 그럼 b가 18입니다. 얘가 괜찮아? 자, 마지막이야. a를 마사로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서식에 마찬가지로 마사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지막 가능성이 가요.
마이너스 64 더하기 16 곱하기 9, 144. 그리고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 그것이 0이 됩니다. 넘겨 정리해주면은 4b라는 친구가 마마마니까 전부 다 그냥 절대값 더해서 208에다가 216이 됩니다. 마이너스 216. 그럼 b는 이때 108, 54,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세 가지 가능성이 나왔네요. 이들 중에서 뭘 구하래? a 더하기 b를 구하래. 자, 그래서 정답은 얘랑 얘랑 더한 거, 얘랑 얘랑 더한 거, 얘랑 얘랑 더한 거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풀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자, 얘는 왕별을 한 2개 정도 쳐두자. 우리가 마플에서 배웠던 유형이 아니야.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풀 수 있다 보여주고 풀이를 두 번째 풀이도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뭘 선택한 풀이죠? 비교가 아니라 대입이죠. 자, 이번에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대입이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뭐 사실 간단하진 않았어. 애초에 이게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다 보니까 계산량이 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서 가보시면은 앞에서부터 갑니다. 이거는 가만히 두세요.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전개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3제곱식을 보면은 일단 전화번호 외우듯이 뭘 떠올려라? 1331. 1331을 적어두고 전개하랬어. 한 방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실수합니다. 예, 갑니다. x세제곱 출발. x는 하나씩 줄이고 a는 하나씩 늘려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전개했고요. 뭐 여기는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바로 갑니다. 3x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3a제곱 또 갑니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a 더하기 1입니다. 자, 좌변만 일단 풀어놓고 정렬을 하는 거야. 나만 계산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해야 돼. 자, 3창 하나 있죠. 맨 앞에 x세제곱. 2창 갑니다. 자, 이 친구랑 2창 또 어딨니? 2창 어딨니? 2창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묶을게요. 3이랑 3a 더해서 묶어서 3 더하기 3a x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또 갑니다. x 1창 가져옵니다. 이 친구 1창인데요. 이 친구도 1창이죠. 자, 1창 2개 있는데 하나 더 있다. 얘까지 가져오셔야겠지. 앞에 있는 3a제곱부터 묶어서 갑니다. 3a제곱 더하기 6a-6으로 묶어서 x에 대한 1창 정리. 자, 마지막 갑니다. 상수항 갑니다. a세제곱 3a제곱 쭉 가져옵니다. 쭉 갑니다. 더하기 1까지 묶어서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우변과 비교를 할 텐데 3 더하기 3a부터 봅니다. 그가 누구냐? 9입니다. 3 더하기 3a가 9니까 여기서 확정이 나는 게 아까 우리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봤던 숫자 몇이 나오냐? 2가 나오겠죠. 2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럼 계속 가는 거야. 뭐 b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b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이제 b 나오면 끝나죠. b 한 번 더 계산해주면 얘가 b겠죠. 개수 비교표로 갑니다. 자, 그래서 b도 꺼내주면 앞에서부터 이제 a에다 2를 대입하면 돼요. 12에다가 12를 더해서 6을 빼면은 그것이 18이니까 b는 18이다. 그래서 더해주면은 개수 비교법으로는 풀어봤는데 얘가 더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얻는 교훈. 일단은 뭐 생각이라는 걸 하기 전에 항상 무슨 식을 작성해라? 항등식.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온 건 둘 중 하나야. 대입하던가 비교하던가지. 근데 일단 풀어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가 훨씬 간단하다. 그죠? 비교법이 비교할 수 있을 때는 비교를 하세요. 그럼 정답률이 높아지니까. 내가 확실하게 전개를 해서 정렬을 하면은 틀릴 일이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 2차항 비교하면은 A가 바로 나오고 1차항 비교하면 B가 바로 나온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별표 쳐두고 계산량이라고 써두자. 정답률이 왜 낮을까? 계산량이 많기 때문이죠. 3차식이나 4차식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얘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26번도 질문인가요? 괜찮아? 넘어갈게. 다 질문해. 괜찮아. 나 선우도 질문하고 빨리. 몇 번이야?
앞에 몇 번? 10번?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앞에 10번이 있었죠. 네, 무슨 문제 봅시다. 정답률 낮네. 어렵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누어 떨어질 때 물결 강조.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가 몇이란 얘기죠? 0이다. 없다. A는 BQ 플러스 R이 없으니까 그냥 BQ라고만 써두면 된다. 자, 생각이란 걸 하기 전에 항상 항등식을 작성합니다.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1. 이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중간에 항이 빵꾸 뚫어져 있으면 칸을 띄워두세요. 여기에 1차항이 왜 없냐? 개수가 0이니까 없죠. 0x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또. 쟤는 가져오고 얘로 나눴으니까 몫이 있겠죠? 자, 몫은 보통 우리가 QX라고 두는데 이 문제 약간의 고급 스킬을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일단 항등식 작성이 됐는데 교과 수준에서는 비교하거나 대입하라고 배웠죠.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이거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나요? 못하죠. QX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두 번째입니다. 대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입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QX를 모르시잖아, 지금. 그지? 내가 모르는 식을 날려야 돼요. 안 보이게끔 가려줘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숫자 깔끔하지 않잖아. 근해 공식 쓰면 루트 값 나오겠지. 루트는 대입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이야. 비교도 안 되고 대입도 안 되네. 분명히 교과서에서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비교하던가 대입하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 그렇지. 직접 따져 맞히기. 그러니까 약간의 정성을 더 녹여자는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짜 맞춰보자는 거지.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 직접 따지려면은 무슨 정보 두 개를 확인해야 돼? 차수와 개수야. 그것들은 전부 다 좌변에 있습니다. 자, 좌변으로 이제 넘어가서 차수 정보부터 따볼게요. 선아, 잘 봐봐. 왼쪽에 몇 차식이야? 확실히 3차식이지, 그지? 그러면은 우변도 3차식이어야 되니까 이 QX 자리가 몇 차식이겠어? 1차일 수밖에 없지. 2 더하기 1이 3이니까 여기까지가 차수 정보란 거야. 자, 그 다음에 개수 정보 바로 딸게. 보통 개수 정보는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바로바로 이용을 합니다. 여기 x제곱이 있는데요. 거기에 ax를 곱해야 제가 나옵니다. 이게 최고차항 개수를 이용한 거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플러스 1이 나옵니다. QX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개수 정보를 따서. 자, 지금부터는 비교가 돼, 안 돼? 잘 되죠. 지금부터 그냥 전개해서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한번 전개해주자. AX. 자, 이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두 식을 곱해서 꺼낼 때는 AX를 일단 쭉 분배를 하시고 AX 다 곱했다. 이거를 오른쪽에다 쓰지 말고 엔터키 쳐서 한 줄 내리랬어. 마이너스를 곱해서 내려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엔터키 쳐주는 이유가 뭐냐? 자, 얼마나 좋습니까? 줄맞춤 돼 있으니까 그냥 위아래로 바로 더하면 정리가 끝나겠죠. 자, 그래서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묶어서 a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묶어서 1 마이너스 ax 더하기 1까지 내려왔어요. 자, 바로 갑니다. 이게 몇이었어? 몇이었어? 좌변에서? 0. 0이었죠. 없었으니까 0이었죠. 그럼 a가 1이죠 뭐. 그 다음에 b는 얘잖아. 넌 몇이니? 마이너스 2요. b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네, 다 나왔네요. 둘이 a 더하기 2b 해주면은 정답 마3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특히 좀 필기를 해놔.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이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매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했어요. 직접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기해놔.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야. 항등식 문제를 받았는데 비교가 안 되네. 대입이 안 되네. 그러면은 직접 따지란 거야, 직접. 그리고 그거는 차수를 따지고 개수를 따져서 짜맞춰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 가져가 주면 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커피 아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인체는 커피를 마셔야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늦게 해서 어제 늦게 몇 시에 잤는데?
2시 반. 응? 빨리 뭐 정신 차려. 2시 반에 잤다고? 2시 반까지 혹시 공부를 한 거야?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공부를 한 거야? 아니, 좀 애매해요. 아, 애매해?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뭐 보다가, 쇼츠 좀 보고 DM 답장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2-3시 금방이죠. 그럼 이제 오늘 6시, 7시에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제정신 못 차리지. 엄청 졸리지. 학교에서 좀 졸리지 않았어? 이게 어려워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수면 관리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려워. 이게 내가 어떤 나를 컨트롤해주는 기숙사 같은 환경이 아니면은 내가 나를 제어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집에서 뭐 12시 되면은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야, 잘 시간이야 하면서 휴대폰 가져가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나를 내가 제어해야 돼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휴대폰 같은 데다가 물론 다들 알려줘도 안 하겠지만은 12시 지나면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앱 같은 거를 깔아보세요. 네, 깔아봤는데. 깔아봤어 이미? 지워요, 제가. 너가 지우게 돼? 그치. 그게 좀 어려워, 그치? 스마트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뭔가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그럼 아마 학교 생활이 지장에 갈 거야. 수업하는데 졸리고. 그러면은 확실히 뭔가 그 대책이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너무 좋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의 유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랑 나도 자기 전에 쇼츠 넘기다 보면 한두 시간 그냥 가요. 나도 일단 안 보려고 하지. 생각 없이 쇼츠 넘기다 보면은 근데 시간이 가는 걸 어떻게, 그지? 아니 집에 가서 공부하기 싫잖아. 너네 집에 가서 책가방 던져두고 책 바로 피니? 그런 사람 없을걸?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얻으셔야 돼. 한번 부모님과 진지하게 한번 상담해보세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 피처폰 있거든, 피처폰. 내가 이 뚜껑 따는 거 알아? 너네 본 적 없지? 스마트폰 말고 여기 뚜껑 따는 거 있거든? 하드 버튼 누르는 거? 그거 아직도 팔아요. 피처폰이라고 해서 휴대폰 가게 가서 저 공부할 건데 피처폰 사주세요 하면은 하나씩 줄 겁니다. 정글땐도 피처폰 안 쓸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요즘 정글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정글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고3 되면은 휴대폰을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피처폰을 가지고 다녀도 다 꺼두고 다니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괜찮아. 지금은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인스타 친추해서 뭐 같이 뭐 공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좀 학년이 올라갔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10번 또 질문. 없으면 쭉쭉 갈까요? 틀린 거 없어? 내가 찍는다. 17번 틀린 사람 없어? 없어, 넘어간다. 26번 풀었나? 선생님 방금 풀었나요? 안 풀었죠? 야, 확인을 하고 가자. 정답률 왜 이렇게 낮지? 이해가 안 되는 정답률이네. 자,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생김새에 비해서 정답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 유형이나 좀 받아보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진짜 친절한 출제자다. 그냥 항등식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줬습니다. 항등식이구나. 그럼 이제 미정계수 AB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게 질문을 잘 봐야 돼. 이게 보통은 A랑 B를 구하라고 해요. 미정계수. 이 항등식에서 A랑 B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는 쉬운 문제였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질문이 좀 바뀌었어. AB가 아니라 fx를 구하시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일단 항등식인 거는 읽었으니까 그대로 식 한번 따오겠습니다. 이거 뭐가 많이 없네요. 3차도 없고 4차도 없고 칸 적당히 띄워서 보고 여기 1차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2에다가 x-1에다가 fx야. 일단은 내 목표가 fx를 구하는 거긴 한데 그 전에 fx를 구하기 전에 ab를 먼저 구할 수 있잖아. 그죠? ab를 어떻게 구해요? 무슨 법을 하면 구할 수 있겠어? 무슨 법? 당연히
대입법이지. 이거 지금 비교 안 되잖아. 내가 fx를 모르니까 전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정계수 a랑 b를 먼저 구할 수 있으니까 얼른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해서 내려주는 거죠. 마이너스 2 갑니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그것은 빵이에요. fx 몰라도 괜찮아. 빵 곱하기 뭐는 빵이니까 빵이고 얘도 1 대입해서 내려갑니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얘도 빵이죠. 빵 곱하기 뭐는 빵이니까. 자, 그래서 문자 2개씩 2개니까 얼른 정리를 해줍니다. 자, 위아래를 그냥 바로 빼볼까요? 자, 바로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33 그리고 마이너스 3의 a b는 없어졌고요. 빵인데요. 결론입니다. a가 마이너스 11이 나왔구나. 얼른 돌아가서 b도 구하셔야겠죠. a가 마 11이면은 b가 마이너스 12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와 b를 구했습니다. a와 b 자리에 얼른 마 11과 마 11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이 식은 지금부터 x의 5제곱 더하기 11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이 완성이 됐어. 내가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다시 안보면이랑 비교해봐. fx가 3차식인 걸 알겠지? 그지? 2차에다 3차 곱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인수분해 되어 있으면은 이 5차식을 무슨 법으로 2번 들어가시면 되겠어? 무슨 법? 인수정리 마지막에 무슨 법으로 할 수 있다 배웠어? 봐봐. 뒤에 나머지가 없어요. 0이에요. 인수정리 상황이고 그럼 저 좌변에 있는 5차식을 무슨 법으로 2번 내려가시면 되겠냐고. 법이 뭐 하나밖에 없지 더 있니? 무슨 법?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우리가 3, 4차식만 해봤는데요. 뭐 5차식 안 될 게 뭐 있어? 일단 해보는 거죠. 자, 1 갑니다. 이거 없는 자리 잘 태우셔야 돼. 4차 왜 없어요? 빵이니까. 3차 왜 없어요? 빵이니까. 11. 1차 왜 없어? 빵이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써줍니다. 아, 그래서 지금부터 나머지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해볼 거야. 마이너스 2부터 갑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4,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12. 나머지 빵 나오는 거 확인했죠? 한 번 더 갈 수 있죠?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자, 옆에 x마일이 있으니까 1로 갑니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3, 6, 6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해석합니다. 얘가 x 더하기 2죠. 얘가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x는 누구야?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바로 나왔네. 정답으로 가져가주면 된다는 거죠. 자, fx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보고 바로 작성합니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라는 3차식이었다는 거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fx를 구했으니 정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앞에서부터 8 빼기 4 더하기 6 더하기 6 정답은 정답 1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야, 얘도 어려운데 얘도 왕별 한 2개 쳐두자. 공부를 좀 해야겠다. 얘는 마플에 없었어요. 비슷한 유형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강조를 좀 해둡시다. 2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몇 번 볼까? 7번. 7번? 앞에 7번? 7번 문제 질문 나왔거든요.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자, 질문 좋아요. 틀린 거 다 질문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아, 이거 좀 문제가 길다. 아, 한번 볼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줄은 항등식 아니죠? 확실히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요. 자, 일단은 강조를 2번을 할 건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의 물결 쳐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의 물결 강조. 물결 치고 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강조를 할 건데 여기에는 저기 네모 박스 1을 근으로 갔는데 근이 뭐죠? 근 또는 해가 뭐죠? 그렇죠.
근 또는 해가 뭐지? 방정식에서 대입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근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방정식인데 근을 줬다라는 게 뭐야? 얼른 x자리에 대입해라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참이 될 거잖아요. 자, 이제 x에다 1을 대입하란 말입니다, 제가. x에다 1을 대입해서 내려주면은 10 갑니다. 1 더하기 k-2 거기에다가 k 더하기 3 곱하기 m에다가 n 더하기 1까지 일단 다 쓰는데 는 빵. 이게 이제 맞는 말이라는 거야. 근을 대입했으니까 참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식이 돼버렸다? 항등식. 자, 근데 주인공 있어요. 앞에 물결 쳐놓은 거 다시 읽어봐.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야? 그렇지. 주인공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이 아니라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읽어보니까 문자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K로 내림차순 정렬해야지. 자, 묶자. 1 더하기 M으로 묶어서 K 1차. 다른 친구들은 K가 없잖아.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3M 더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2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뜻이 뭐야? 우리가 K에다가 100을 넣든 마이너스 5만을 넣든 뭘 넣든 숫자가 0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K의 영향력이 사라져야 되니까 앞에 0 뜨고 당연히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인데요. 동시에 오른쪽을 살펴보면은 N이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풀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문제 읽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물결과 네모박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놓고 나중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같이 풉시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또 번호 다음 번호 빨리빨리 몇 번? 37번 넘어갑니다. 나왔네요. 그가 나왔네요. 왕별 3개씩입니다. 나머지 정리의 대장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의 대장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유형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마플에서 한 문제 풀어줬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번 들어봐 이런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해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져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만점이 목표가 아니야. 저게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도 아니고 일단은 저거를 지금 2번째 듣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 2번째 설명 들어보고 좀 어려운 것 같으면 깔끔하게 적어도 돼. 우린 그 시간에 이제 필수 유형 계속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일단 왕별 3개 쳐놨을 테니까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정리해서 어떤 식을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가장 어려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16차. 16차. 쉽지 않네. 자, 시작부터 일단 쉽지 않고 16차니까. 일단 뭐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번에 저 3차식으로 나눌 건데요. 일단은 x제곱, x를 좀 묶으시고요. 인수분해가 합차공식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겠네. 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게 3가지 값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입해서 3번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항상 하듯이 목자리에 QX 두고 자, 이때 나머지 RX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뒤에 있을 텐데요. RX 몇 차식으로 봐야 됩니까? 2차로 볼 수밖에 없겠지.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눴으니까 3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 RX는 2차로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에 미정계수 A, 그리고 B, 그리고 C까지 미정계수 몇 개 썼지? 그럼 대입법으로 다 알고 싶으면 대입 몇 번 해야 돼? 3번. 끝났어. 그러면 이건 대입이 가능합니다. 왜요? 얘가 0이 되는 0과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 되는 1을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0부터 출발. 빵을 4번 더한 빵이죠. 빵은 C입니다. C가 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또 빵 나옵니다. 빵, 1, 마일. 앞에서부터 봤을 때 A 빼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 대입해서 갑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가 되겠죠. 그것은 뒤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다 끝났죠? C가 0이잖아요. C는 0이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고 A는 B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A가 B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A 더하기 B가 4가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둘 다 2라는 해석이 나오죠. 아, RH 나왔습니다. 2x 더하기 2x라는 2차식이었습니다. 바로 정답 제출합니다. 알마이를 구하세요. 8 빼기 4, 정답은 4가 나옵니다. 괜찮나요? 이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선생님 마플에서 보여줬던 건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식장이 문제였고, 이거는 그냥 미정계수가 3개니까 대입도 3번 해야지 하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37번이었습니다. 42번 넘어갑니다. 아, 이번엔 30차식이네요. 아, 쌤에 좀 고차식이 많구나. 30차식이 나왔고, 그래, 뭐 30차식이 나오긴 했는데 다행인 게 이제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좌변의 차수가 얼마나 높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100차식이 오든 1억 차식이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옆에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하면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생각을 하기 전에 항등식을 작성을 해봅니다. 작성 들어가자. x의 30제곱 출발 28차 마이너스 x, 그것은 x 더하기 1로 나눕니다. 몫을 qx라고 했는데요. 뭐야,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네. 그러면 일단 r을 갖다 두세요. 나머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상수항 r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일 수밖에 없다. 상수항 r 알고 싶죠? 나머지 정리를 해야지.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앞에서부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r입니다. R 자리에 5를 채우세요. 이제 구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나머지까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뭐 하실 거냐면은 Q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아니, 그러면은 그냥 Q1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Q1 구하라는 거잖아.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갑니다. 뭐 이제 여기 1 대입하면 끝나요. 끝났어요. 여기 1 대입해주면은 다시 계산하자. 2 더하기 2 빼기 1. 그것은 2 곱하기 Q1 더하기 5거든요. 자, 정리하면 Q1 나옵니다. 정리해주시면은 몇이니? 3에다가 5 빼봐. 마이너스 2죠? 그게 2 곱하기 Q1이죠? 아, 그럼 Q1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차수 높다고 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좌변의 차수가 얼마나 높든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번호. 없나요? 48번 나왔어요. 자, 48번 갑니다. 와, 뭐야 이게. 비주얼 쉽지 않네. 정답률 50%대 내려갔고요. 그래도 우리가 배우기 한 유형이다. 자, 일단 표현부터 읽어볼게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여러분 임의라는 단어 별로 이제 잘 모를 거야. 임의가 영어로 뭐지? 임의적으로 하겠다. 내 임의적으로 하겠다. 임의가 영단어로 뭐죠? 랜덤이죠, 랜덤. 랜덤이란 말이야. 무작위란 말이야, 무작위. 랜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말도 항등식 표현이잖아. 여러분이 x를 뭘 갖다 대입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항등식이 나와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근데 미정계수가 무려 4개나 나와 있습니다. 항등식 문제인데 미정계수 4개고, 일단 시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변이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유형을 일단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뭔가 똑같은 덩어리가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 문제 유형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인식했으면 일단 교과 개념 다시 돌아가 볼게. 이거 항등식이잖아. 뭐라고 알려줬지? 비교하거나 대입하라 했지. 자, 이거 비교하거나 대입하거나 둘 다 가능하긴 해요. 자, 잘 생각해봐. 가능하긴 해. 비교법 가능하지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고 정렬해서 비교하면은 A, B, C, D를 구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자, 일단은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해. 다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험장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 가보자.
자, 이번에 대입법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봐. 미정계수가 4개니까 몇 개 대입해야 돼? 4개. 뭐 예를 들어서 뭐 2는 대입을 할 거 옆에 있으니까 2 대입하고 1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 정도 대입한다 쳐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2 대입한씩 내려 쓰죠. 1 대입한씩 내려 쓰죠. 0 대입한씩 내려 쓰죠. 마이너스 1 대입한씩 내려 쓰죠. 4가지 식이 있겠죠. 연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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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하면은 A, B, C, D가 나옵니다. 만. 이렇게 정답을 내는 게 쉽지 않겠죠?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자, 교과서 알려준 대로 비교법과 대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지? 그래서 특수유형이잖아. 그래서 특수유형이잖아. 교과서에서 알려준 대로 풀 수 있긴 한데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게 뭐냐? 조립제법 4글자 크게 써놓으세요. 문제 옆에다 써놔. 조립제법이라고. 갑자기 왜 조립제법이 나오죠? 조립제법 구조가 아닌데요. 그쵸? 자, 조립제법을 쓸 거면 A는 BQ 플러스 R 구조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이 좌변에 있는 식을 그대로 첫 번째 문항을 보여줄게. 자, 우변에 있는 구조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X마이가 계속 나오네? 공통인수 X마이가 있네? 그럼 앞을 하나 꺼내서 묶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죠. A, X마이의 제곱 더하기 B, X마이의 제곱 더하기 C까지 묶고 이제 19는 맨 뒤로 빼세요. 아, 그럼 지금부터 이게 똑같은 항등식이긴 한데 구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A는 나누어지는 식은 B, 나누는 식 곱하기 Q, 목, 더하기 나머지 A는 BQ 플러스 R 구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2줄에서. 묶고 나면 해석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무슨 법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법을 조립제법 쓰겠다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조립제법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이어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에서 조립제법 진행할게요. 5, 마3, 1차 항이 왜 없죠? 개수가 빵이니까 없습니다. 빵 채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 자, 니은자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일단 나머지가 몇이 나올 거란 건 알고 있어? 진행하면 돼, 그러면. 뭘로? 2로 진행하면 돼. 간다. 2, 5, 10, 7, 14, 28. 내려오는 그 나머지 누구냐? D 더하기 28인데요. 저 D 더하기 28이 누구다? 19다. D 더하기 28이 나머지 19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D가 몇이냐?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됐어? 따라왔어? D가 맛있군 거 이해했어? 자, 이거 똑같은 논리 한 번 더 쓸 거야. 자, 이제 여기 몫을 봐봐. 얘 2차식이지? 저기 조립제법 된 거 다시 봐봐. 얘는 5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4인 걸 알고 있죠? 물론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걸 한 번 더 할 거야. 어떻게? 똑같은 x마이가 여전히 있네? 그럼 또 묶는 거죠, 안에서. x마이로 묶어버려서 안에서 한 번 더 묶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A, x마이 한 덩어리 b까지 묶고 나서 c가 남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중간 안쪽을. 그럼 이제 또 x마이로 묶였고 조립제법을 그대로 갑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2로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거야. 자, 갑니다. 5, 10, 17, 34, 나머지 나옵니다. 48. 이 48이 누가 돼야 하죠? 나머지 누가 돼야 해? C입니다. C 구했습니다. C는 48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 얘가 내가 5x 더하기 17인 거 알고 있죠? 조립제법 돼 있잖아. 그지? 근데 x 빼기 2가 그대로 또 있잖아.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대입하자고. 자, 여기에서 2를 한 번 더 대입해. 마무리를 끝까지 그냥 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27 나왔다. 이 27은 누가 될 수밖에 없죠? B. 그럼 A는 몇이죠? A는 몇이죠? 목 A는 몇이야? 적혀 있잖아. 저기에 몇이야?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줄게. 일단 왜 조립제법을 2로 계속 밀었는지 이해는 되지. 묶었으니까. 그지? 자, 그냥 결론적으로 시험지에서 봤으면은 이걸 안 써도 돼요. 시험지에서 이 유형을 마주쳤으면 지금부터 이걸 쓸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돼? 좌변을 갖다가
2가 계속 나오네. 2로 조립제법을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D 읽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형, 이 형태의 항등식 문제를 마주치게 된다면은 이거를 쓸 필요가 없고 조립제법 그냥 쭉 끝까지 밀어서 A, B, C, D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괜찮나요? 뭐 아니죠? A, C, B, D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특수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먼저 풀어보고 학원에서 배워봐야 시험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학원에 오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제가 몇이냐? 27인가? 27에다 D가 10 마이너스 9였죠? 여기까지 이 친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일단 왕별을 2개 정도 올려주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쉴 시간이 없습니다. 60번 때까지 끝나고 끝까지 다 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풀까? 이 뒤로는 좀 웬만하면 다 곤란하지 않나, 그죠? 얘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얘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근데 봐봐. 방금 푼 문제랑 일단 좀 생긴 게 어때요, 얘가? 비슷하죠? 야, 이거 바로 도전해볼게요, 49번. 자, 48번 필기 마무리 하시고, 49번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필기 못하신 분은 얼른 따시고. 48번의 이 풀이법을 이해한 다음에 49번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3분 드리고 안 되시는 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밀어, 이제. 쭉 밀어. 몇으로. 그렇지. 밀어. 쭉 밀어. 그렇지. 쭉 밀어. 쌤, 근데요. 아까 전에 X 오차식 그랬잖아요. 조립제법으로 하셨잖아요. 오차식 어딨어? 네. 그치. A, B를 구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보여드렸지. 아까 보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오차식. 근데 그게 조립제법을 어디서 멈출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어딨어, 그 문제? 얘 아니야? 조립제법을 왜 2번만 했냐고, 여기서는? 1차식이 2개니까. 그 남은 몫이 fx가 될 수밖에 없지. 아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또 할 수 있어? 여기 마이랑 1이 있으니까 인수로 갖고 있는 1차식의 안에서는 계속 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2개니까 2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1차식이 3개면 3번 할 수 있고 1차식이 4개면 4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1차식 자체가 말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1차식이 있고 뒤에 나머지가 0이잖아. 인수정리 상황이잖아.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 상황일 때 그렇게 쭉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나머지가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나요? 자, 다시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오, 아주 좋아요. 옆에 시계 구조까지 써주는 거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실전 시험지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면 되겠지. 끝까지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일단 거기를 마무리해주고 계속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 1로 쭉 밀어주면 돼. 괜찮아.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거 좋은데 만약에 이걸 시험지에서 봤으면은 저기 오른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쭉 밀어서 한번 해석해보세요. 저 조금 봐도 돼요. 오케이. 자,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마주쳤다. 저 항등식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이너스 1로 쭉 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면은 다 민계 되겠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조립제법이. 밀고 나서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 어떻게 한다 배웠지? 누가 A야? 그냥 여기 맨 밑에 내려와 있는 애가 A야.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는 뭐 0입니다. 뒤에 0이 왔으니까. A, B, C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A, B, C가 나왔다. 얘 식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F99를 구하여라 했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 이거 그냥 대입하면 풀 수 있지 않냐? 마지막 질문을 얘가 좀 구린데? 질문이? F99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했어야겠죠? 질문이?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풀 의미가 없잖아.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자, 나 같으면 이제 문제를 만들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둘이 다 A, B, C 값을 써주면 그냥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넘어갑니다. 선생님, F99니까 그냥 이 식에다 99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변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자릿수. 10의 겉제곱이니까. 자, 그럼 100을 3번 곱하면 빵이 6개 붙는다. 그럼 A가 몇이냐? 2지. 2 빵에다가 B가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이번엔 100을 2번 곱하니까 빵이 4개 붙겠죠. 마이너스 1 빵 써주면 되고 C가 1이죠. C에다 100을 곱하니까 100이죠. 이렇게 다 더해주면 숫자가 됩니다. 19,900 1999 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문제 질문 받아볼게요. 또. 자, 뒤에 질문. 필기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10개만 더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필기했나요? 아니, 근데 저 어차피 이거를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 보고, 그러니까 이걸 풀고, 그 다음 모르는 거 영상 보고 하려고. 안 돼. 지금이 안 안 돼. 집에 가서 영상 잘 안 보게 돼요, 사실. 네. 음. 저거 다 F99를 구하라 했죠? 19901 여기서 9가 빠졌으니까 199 여기 빵이죠? 빵입니다. 빵. 여기까지. 자, 이제 10개 나왔습니다. 10개. 50 몇? 2번 갑시다. 여기 질문 나올 것 같았어. 자, 학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플에 있는 거였네요. 마플에 있는 문제. 일단 우리 이 문제를 보면은 뭐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 가조건과 나조건을 나란히 봤을 때 나조건의 맨 앞에 있는 gx 자리에 뭘 대신 대입할 수 있죠? 문제 봐야지. 나 앞에 있는 gx 자리에 x제곱 fx를 대입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거야. 일단 마플에 있긴 한데 이제 복습하는 겸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닐까요? 마플에도 있고 셀에도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읽었을 때 gx가 x제곱 fx니까 여기다가 x제곱 fx를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 갑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던 fx 친구와 좌변이 한 번 더 정리가 되겠구나. 묶어서 가서 이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은 4x 곱하기 x 더하기 1 fx로 좌변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제 우변 봅니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였는데요. 이 식은 무슨 식이죠? 제목 읽으세요. 이 식은 x에 대한 무슨 식이죠? 제목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항등식이죠? 항등식이야, 항등식. 여기 미정계수 몇 개 있어요? 몇 번 대입해야 돼? 그거 나 몇인지 알겠는데? 몇이랑 몇이야? 0이랑 마이너스 1이죠. 좋아. 그럼 0이랑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끝내줍니다. x에 0 대입합니다. 그럼 뭐 0이지. 좌변은 0이고. b가 0이네 바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줍니다.
그럼 또 빵이잖아. 근데 우변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 더하기 b인데 b가 빵이므로 a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는 3, b는 0이라고 해서 식을 완성할 수 있었네요. 뭘 구해야 되냐면은 G4를 구해야 돼, 마지막으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이제 G4인데, 여기를 읽어봐. 여기를 보니까 이제 G4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대입 들어가죠. G4가 이제 똑같은 게 누구냐? 가조건 다시 보면은 16F4입니다. 그러면 F4를 구해서 16배 하면 정답이 되겠구나. F4 구하면 되지 뭐. FX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완성된 식에다가 X에다 4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4, 4, 5, F4. 그는 4의 세제곱 더하기 48 더하기 8이었습니다. 계산할게요. 양변에다가 4 나눠버리자. 계산하자 이제. 20F4. 그것을 우변에서 16에다가 12, 28에다 2, 30입니다. 따라서 F4 값은 2분의 3이 되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이 2분의 3에다가 16을 곱하는 걸까? 16 곱하기 2분의 3 하시면은 정답이 24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복습하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질문 또 갑니다. 계속 갑니다. 몇 번? 56번 갈게요. 56번 가봅시다. 그렇지. 이런 것도 이제 어려운 유형이긴 해. 그 숫자들을 봤을 때 누구를 x로 잡을 것인가 이제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식을 보고 수를 보고 뭔가 똑같은 수가 나왔는지 한번 봅니다. 있네. 이거는 당연히 1999가 x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2번 나왔으니까 x로 한번 잡고 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4제곱, 그 다음에 제곱. 9는 그냥 그대로 두자. 2001 갖다가 x 더하기 2라고 한번 표현해보자. 옆에 qx 적당히 붙이고 x 더하기 2라는 1차식으로 하는 상황으로 가정했으니까 맨 뒤에 상수항 r 나머지 두시면 되겠죠. 자, 상수항 바로 불러옵니다. 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실행을 해주면은 16 더하기 4 더하기 9가 바로 r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29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은, 일단은 수가 좀 크잖아, 그지? 수를 보고, 수를 수로 나누는 상황을 보고, 내가 뭔가 식의 나눗셈의 상황을 하나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참고하여 x라고 보고, 요런 4차식을 실제로 이 x 더하기 2라는 1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를 29라고 이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숫자 나눗셈 배울 때 강조했던 게 있어. 이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에 대한 관점만 잡으면은 이 매우 큰 수를 갖다가 200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초등학생 때 배웠듯이 0 이상 2001 미만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격이 되네요. 그럼 얘가 바로 정답이죠. 29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얘가 음수로 나올 때가 어렵다 했죠. 자, 근데 이 문제 또 기억을 해야 돼. 만약에 저희가 마이너스 1이면 해서 어떻게 한다 했어? 나누어 떨어지게 몇이 부족하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1이 부족하다. 만약에 뭔가 계산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 문제 안에서는 그걸 2000이라고 나머지를 제출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 문제가 좀 중요하고요. 이건 좀 쉬운 편이긴 하네요. 자, 또 넘어갑니다. 50 몇 번? 58번 갈게요. 거의 다 왔다. 이제 다 끝났다. 좋습니다. 자, 인수정리 마플에도 있었던 필수 유형이 되겠고요. 그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식을 작성한다. 인수정리 활용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이 인수정리 활용은 고1뿐만이 아니라 고2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고 강조했었죠. 자, 일단은 주어진 세 정보를 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로로 보는 것보다는 세로로 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 숫자들이 나열된 거 보고 규칙을 찾으세요.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지 않았니? 규칙 좀 찾아줄래? 어떻게 하면은 오른쪽 써야 되죠?
왼쪽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오른쪽 숫자가 되죠? 규칙을 찾아주세요. 이거 초등학교 때 풀어봤던 문제잖아. 1이 3이 되고 2가 5가 되고 3이 7이 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야?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되잖아. 1을 곱하고 1을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규칙은 찾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다가 이항한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 이대로 이제 적상하면은 fx는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이구 죽겠다. 좀만 참으세요. 방금 넘어갈라 했는데 고개. fx는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내가 만들었지. 일반화 시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은 3차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fx가 3차식이잖아. 저 3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위에 대입된 숫자 1과 2와 3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들 일단 이항을 해서 보는 게 편하니까 fx 빼기 2x 빼기 1 그것은 0이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fx 빼기 2x 빼기 1이라는 3차식을 인수 정리를 활용하여 직접 작성하겠습니다. 요 3차식을 뭔가를 대입했을 때 영인 관계로 인수 정리를 활용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인수는 1, 2, 3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세 가지 1차씩 나와줘야 돼. 1 보고 x마일, 2 보고 x마이, 3 보고 x마 3. 자, 근데 이제 선생님 또 강조했던 게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있다 했지. 중학교 때는 이걸 1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1로 놓고 풀었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했잖아. 다시 읽어봐. fx가 3차식이라고 했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냥 중학생 아마추어들처럼 여기 1로 보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중학교 때까지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최고창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1이 아니라 뭘 든다? 문자를 든다. 문자를 두고 가야 돼. 자, 저기에 이제 K를 쓰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야. 자, 계속 강조한다. 내가 3차식이나 4차식을 작성을 했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맨 앞에다 뭘 둬라? 문자를 둬라. K를 많이 씁니다. 강조하세요. K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K 곱하기 X마이 곱하기 X마이 곱하기 X마 3이라는 식이 fx 빼기 2x 빼기 1이라는 식이야.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되는데 K를 구하기 위한 힌트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등식 두고 정리를 해주면 fx 정리해드릴게. fx 걔가 누구냐? 2x 빼기 1만 넘겨주시면은 k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이야. 그리고 나서 2x 더하기 1 넘겨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확인하자. F12랑 F마8 구하시래. 자, 대입합니다. F12 가자. 너는 뭐 하는 애야? 자, 꺼내보면은 K, 11, 10, 9 다 곱하고 뒤에다가 숫자 좀 크다. 25.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져온다. 이번에는 F마8을 구하시래. F마8 갑니다. 자, 가자. K, 마9, 마10, 마11 뒤에다가 마8 대입하면서 마15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게 있어. K를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K가 안 나왔네? 결론이 뭘까? K를 몰라도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가 결론이겠죠. 답을 낼 수 있다가 결론이 돼야겠죠. 여기서 난이도를 더 올리면은 K를 구하기 위한 힌트를 줘요. 만약에 저 옆에다가 예를 들어 F0은 0이다 같은 걸 주면은 이 K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치? 지금 그게 없으니까 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둘이 더한다고 생각해봐. 얘네들이 더할 건데 K를 몰라도 괜찮은 게 얘랑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 확인하셨나요? 숫자가 다 똑같잖아. 그치? 더하면 날라가. 몰라도 괜찮았다는 거고 25에다 15 빼면은 정답은 10이 됩니다. 여기까지 숫자 10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정확한 풀이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앞에다 K 두는 풀이법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제 3개 나왔나? 얼마 안 남다 진짜로. 다음 몇 번?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저희 배웠죠? 조리집 쭉 미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 마지막 60번 볼게요. 수학 문제의 변형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갖다가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초고난도로 올라가고, 이게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 우변의 형태를 인식을 하면요,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가야 돼. 뭔가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 그러면은 조리제법 하라고 배웠었지? 하고 조리제법을 일단 해보는 거야. 자, 조리제법을 몇으로 해야 될 것 같아? 3분의 1이지, 3분의 1. 숫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일단 가셔야 되는 거야. 3분의 1로 민다. 자, 27, 9, 마9, 마3, 9, 3. 나머지 10이 떴죠? 계속 갑니다. 3분의 1 또 갑니다. 3분의 1, 27, 9, 빵, 빵, 9. 한 번만 더 가자. 3분의 1, 27, 9, 9. 자, 조리제법 끝.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무지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해석하랬지? A, B, C, D겠네? 라고 해석하면은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문제 안에서는? 이 문제 안에서는 틀립니다. 아까 그 문제랑 차이점을 알려드릴게. 아까 그 문제는 여기 반복되는 1차식의 인수의 x계수가 1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저게 x 빼기 3분의 1이었단 얘기야. 그지? 근데 지금은 3x 빼기 1로 달라. 그지?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거를 다시 오른쪽 식을 봐야 돼요. 저거 그대로 A, B, C, D 제출하면 틀립니다. 자, 그 해석 다시 보여줄게. 이거 아까 첫 번째에서 기억나지? 3x 빼기 1이 반복되니까 글을 맨 앞에다 꺼내놓고 묶기로 했어요. 똑같은 게 있네? 일단 묶어봐야지 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 중괄호 연다. A 3x 마일 2개, B 3x 마일 하나, C 닫아. 그 다음에 맨 뒤에 D. 자, 이게 첫 번째 식이니까 얘가 D인 거는 괜찮아. 얘가 D인 거는 확실해. 얘가 D인 건 맞는데 비교해봐 이제. 이게 이 몫이 27x제곱 마구 x9 얘랑 똑같겠어? 다르겠어? 아까 그대로 똑같다고 해석했잖아. 지금은 똑같다고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왜? 자, 다시 처음 돌아오자. 우리가 조리제법 된 결과를 보고 해석할 때 앞에 3분의 1을 보고 강조했던 게 뭐죠? x의 개수를 몇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어? 1로 해석해야 된다 했지. 실제로 달라요, 지금. 이 조리제법을 들고 해석할 때는 저거를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D가 10인 건 알겠고 지금 여기 안쪽 얘기하는 거야. 봐봐. 얘가 3x 빼기 1일 때랑 x 빼기 3분의 1일 때 요 식이랑 요 식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3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는 문제니까. 그지? 그래서 저걸 A, B, C를 해석을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모양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 내가 이 조리제법 된 거를 보고 들고 올 때는 일단 이렇게 들고 오는데 실제로 나누는 식이 x 빼기 3분의 1이 아니라 3x 빼기 1이니까 그냥 이것처럼 모양을 맞추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 오른쪽 덩어리에서 3을 왼쪽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비교해줄게 이제. 3x 빼기 1 여기서 3 끌고 온 거야. 그럼 여기는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9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었다는 거야. 누가? 얘가 위에 있는 쟤가 9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었다는 거야. 이해 괜찮니?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주는 건데, 자, 그 다음 줄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그 다음 줄로 내려가도 3x 빼기 1로 또 묶을 거 아니야, 여기 안에서. A에다가 3x 빼기 1 또 묶고 한 덩어리 남고 B 닫고 C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C 바로 구하는 법 알려줄게.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C는 지금 얘에 뭐가 돼야 하냐면은 3으로 나눈 값이 돼야 돼. 이해되니? 3으로 나눈 값이 돼야 돼. 실제로 여기를 3으로 나눴을 때가 올바른 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A, B, C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는 3으로 한번 나눠야 되고 얘는 3의 제곱으로 나누고 얘는 3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를 27이 아니라 1로 해석하고 B도 9가 아니라 1로 해석하고 C도 3이 아니라 3으로 해석하는데 D는 맨 처음에 나온 나머지를 괜찮은 거야. 12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최고 난도로 나올 수 있는 변형의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맞출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발로 풀어도 70점이 나오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런 문제를 공부해도 괜찮은 거야. 우리는 70점을 확보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야. 근데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알았어요? 몇 문항 나오냐고? 네. 궁금하지? 오늘 풀어볼래? 영어 묻고? 아직 준비가 안 됐나? 20문항에서 23문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 6개 틀려야지 6개. 한 문항당 4점 생각해주면은